진짜 하다하다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글까지 씁니다. 정말이지 남부끄러워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하소연도 못하겠네요. 제목 그대로 결혼 끝났습니다. 얼마 전 남친이 무슨 종이 쪼가리를 주길래 뭔가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시모가 정해준 혼수 리스트였습니다. 품목 옆에는 3땡, L땡 등등의 브랜드명까지 전부 다 써져 있었고요. 냉장고랑 에어컨 등 몇 개에는 아예 모델명까지 써있네요. 남친이 저보다 월급이 10만에서 15만 원 정도가 더 많은 정도고 그 외에도 제가 뭐 여러모로 그렇게 모자란 입장도 아닙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신혼집은 1억 3천 전세인데 남친이 모은 돈 5천에다가 저희 집에서 해준 돈 5천 그리고 대출 3천이라 양가가 똑같이 해가는 거고 대출금도 앞으로 같이 갚아야 할 상황이고요. 그런데 혼수는 제가 전부 담당합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혼수 비용을 좀 아껴서 해가려고 했어요. 주위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어차피 나중에 애기 생기고 그러면 가구도 다 망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길래 전 가구 수준을 좀 낮추고 가전에 신경을 더 쓰려고 했어요. 근데 혼수를 해오라고 저렇게 온갖 이름 높은 브랜드들만 리스트를 써주다니요? 원래 혼수라는 건 여자가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알아서 해오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저 목록대로 안 해가면 해가 돋도 뒷말이 나올 건 분명한데 지금 이게 결혼 전부터 무슨 무례함인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아서 해갈 건데 저렇게 다 정해서 리스트 보내주니 마치 제가 시댁의 돈줄이라도 되어버린 기분이네요. 거기다가 집값도 똑같이 부담한 상황이고 제가 혼수까지 책임을 지는 상황이니 예단은 안 하기로 일찍이 전부 말도 맞춘 상황입니다. 근데 혼수 리스트에 김치 냉장고랑 에어컨이 한 개씩 더 있어서 제가 이건 뭐냐고 남친에게 물었더니 예비 시댁 거를 좀 바꿔달란 얘기를 해요. 시댁에서 생각해보니 예단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 예단 대신 시댁의 김치 냉장고랑 에어컨만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랍니다. 제가 남친한테 이게 지금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고 했는데 남친은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차피 같이 살면서 쓸 건데 같이 결정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고 하네요. 아니 이게 같이 결정한 건가요? 시댁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죠. 그리고 남친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모델명까지 써있는 거 보니 이미 시어머니랑 시모 되실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결정해서는 저한테는 그냥 이대로 사오라고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련히 어른들이 다 써보고 좋은 걸로 결정해 준 거 아니겠냐고. 도리어 이런 쪽은 잘 알지도 못하니 잘 된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예민하다고 하네요. 별것도 아닌 걸로 문제 일으킨다고 말이죠. 제가 해가도 당연한 거라고 여길 거고 만약 안 해가면 뒷말을 엄청 지를 게 뻔한 이 상황. 지금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 솔직히 남친한테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대놓고 제 탓을 한 건 처음이기도 해서 충격이고 또 그 문제가 제가 잘못한 게 아닌 문제라서 그래서 더욱더 실망감이 크네요. 추가. 일단 저는 외모는 평균, 능력 연봉 평균 이상인 사지 멀쩡한 결혼 정년기의 여자고요. 저희 엄마께도 시댁서 리스트랍시고 보내준 거 보여드렸더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할 말이 없다고 하시네요. 혼수를 제가 부담한 거 위에 썼지만 가구는 나중에 살면서 바꿀 생각도 하고 있고 가전은 정말 꼭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밥솥 등의 가전만 생각해서 1,000만 원 전후로 봐서 그냥 제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예단 대신에 해오라는 김치냉장고랑 에어컨은 절대로 할 생각이 없고요. 혼수도 반반 하자고 카톡으로 남친한테 보냈는데 카톡 확인은 했는데 이 인간은 답이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위에도 썼지만 이대로 다 해가도 당연하다고 여기실 테고 이대로 안 해가면 밉보일 게 뻔한 상황이고 남친이 이런 태도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 식이니 정말 황당하고 또 제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1년 8개월 연애 기간 동안 남친이 제 앞에서 좋은 사람일 척하며 쇼를 한 거였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남친의 본 모습도 봐버렸고 이미 예비 시댁에게 밉보일 거리까지 생긴 거. 극단적으로 갈 경우 진지하게 파혼까지 고려 중이에요. 저희 엄마도 딱 봐도 너 결혼하면 생할 게 보인다 하셔서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파혼까지는 좀 심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요. 후기, 결론만 딱 말씀드리자면 파혼했습니다. 리스트를 받은 날에 저희 아빠가 친구분들과 술 약속으로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혼수 리스트라며 예비 시댁에서 보여줬다니까 아빠는 취했던 술이 다 깬다고 하시며 뭐 이런 되먹지도 못한 집안이 다 있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남동생 나중에 결혼할 때 준다고 2년 전에 경매로 아파트 하나를 싸게 사두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 시가에 4억 원이 넘는데 남동생도 제가 이런 꼴 당하니까 화가 잔뜩 나서는 그 집을 누나 이름으로 해주라면서 대신에 저한테 집을 구실로 해서 시댁에서 받을 거 다 받아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장녀고 저희 집안에서 첫 결혼이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몰랐던 것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혹시 귀하게 키운 딸이 남의 집에서 시집살이라고 고생할까봐 남친 모자라는 부분까지 채워가며 더 해주시라고 하셨던 것도 있는데 남친 집안에서는 저희 집안의 이런 호의를 보고선 무슨 호구라도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리스트를 받은 그날 회사가 서로 그렇게 먼 편이 아니라서 점심때 남친과 잠깐 만났는데 그때 갑자기 남친이 혼수 중위를 준 거라서 저는 다시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할 때라 어떻게 제대로 된 대응도 못했네요. 눈앞에서 받자마자 쫙쫙 찢어줬어야 하는 건데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파혼한 거 가슴속에 담아두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혼집의 경우 시모 되실 뻔했던 분이 아는 분 빌라가 있다면서 소개하셨어요. 2008년도에 신축한 20평대 빌라인데 사람이 한 번도 안 살았다고 하셔서 계약하려 했는데 혹시 모르니 계약금 1,000만 원만 남친 돈으로 주고 계약 확정은 안 지어놨었어요. 12월에 결혼 예정이어서 11월에 계약하려고 미뤄뒀던 건데 이건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글 앞부분에 남친이 저보다 월급이 10에서 15만 원 정도 더 많다고 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월급 기준이고요.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합친 연수입으로 봤을 땐 제가 조금이나마 더 높습니다. 남친은 상여금만 받지만 저는 상여금의 인센티브를 따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남친은 6,500만 원 모아놔서 5천만 원 집값에 쓰고 1,500만 원 남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4,300 모아놨는데 집값은 집에서 5천 보태주셔서 모은 돈이 전부 다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빚 떠안고 시작하는 거 보기 싫으셔서 3천만 원 다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그건 거절했고요. 제가 액세서리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결혼 예물로는 서로 반지만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제가 모은 돈은 하나도 안 썼으니 어차피 같이 살면서 쓸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0만 원 전후로 혼수를 제가 다 해가려고 생각했던 거고요. 제가 참 너무 단순하고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쓰고 나서 혼수 리스트에 있는 제품들을 일일이 다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뒷목 잡을 일은 20평대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에 가전이 전부 브랜드 제품인 건 둘째로 치더라도 전부 다 최신식에다 초대형 가전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860리터짜리 양문형 냉장고에다 508리터짜리 김치 냉장고까지. 아니, 무슨 신혼부부 사는 20평대 빌라에 저런 큰 냉장고를 2개나 들여놔야 하나요? 저희 둘 다 맞벌이 하는데 집에서 밥을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저런 큰 냉장고를 들이겠어요. 거기다 에어컨도 검색해보니 빌라에 큰 방이 2개 있는데 거실에는 18평형 스탠드 에어컨, 그리고 방 2개에는 각각 6평형 벽걸이 에어컨까지 해서는 3멀티 에어컨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빌라는 춥다는데 무슨 동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저희 집이 40평대 아파트인데 7, 8평은 에어컨 달고도 시원하게 잘만 삽니다. 시댁이 될 뻔한 집안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그래서 집 평수대로 에어컨을 다 설치해야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거기다 원래 각자 집에서 쓰던 컴퓨터랑 노트북 다 있는데도 컴퓨터랑 노트북을 또 새로 들여놓게 하고 별 쓸모 없어 보이는 홈시어터에다 엑스프레소 머신까지도 목록에 있더군요. 그 어른들은 홈시어터가 뭔지는 알고 넣은 건지 그리고 엑스프레소를 한 번은 마셔본지 모르겠네요. 20평 겨우 넘는 집에다 그런 거 다 집어넣어 놓고 어디 사람 들어갈 자리나 있겠어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남친은 현재 카톡을 확인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답은 없고 전화도 계속 안 되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카톡으로 답장이 왔어요. 남친, 원래 혼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1,000만 원 전후. 근데 하루 종일 전화는 왜 안 받는데? 전화로 해! 그제야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중하게 사과하고 반반한다고 말하면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이 리스트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오빠 눈엔 이게 다 필요해 보여? 남친, 엄마랑 이모가 써준 거야. 나도 대충 훑어봤는데 다 필요해 보이던데? 그래서 오빠 눈엔 3멀티 에어컨, 홈시어터, 엑스프레소 머신 이딴 게 다 필요해 보였어? 근데 왜 오빠네 집엔 그런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 남친, 그래서?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반반 하자는 게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 아니야? 그 목록에 혼수가 다 들어갈 만한 집이면 최소 30평은 되어야 할 건데 내가 군소리 없이 이 혼수 다 넣고 예단까지 제대로 해줄 테니까 오빠가 빌라든 아파트든 그 정도 평수로 대출 없이 집 한 채 사와. 그러면 되겠네. 남친, 너 지금 장난해? 내가 그런 집을 살 수 있었으면 진지게 샀지. 결국 저희는 한참을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입에선 참고 있었던 최후의 한마디가 나와버렸죠. 오빠, 우리 파혼하자. 전세 계약금은 오빠 돈이니 오빠가 알아서 처리해. 내가 신혼여행, 식장, 예물가게 취소하고 위약금도 물어주고 환불금 반은 돌려줄게. 남친, 너는 진짜 혼수 그거 조금 해오랬다고 파혼 소리까지 하냐? 조금이라고? 그게 조금이야? 오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남친, 에휴, 내가 다시 엄마랑 상의해보고 연락 줄게. 아니, 상의 같은 거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남친이 정말 엄마랑 상의를 한 건지 무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친도 아닌 시어머니 되려던 분이 건 전화였어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어차피 잠은 안 자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 보니 참 정말 어디까지 무례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다짜고짜 저를 교육을 시켜야겠으니 만나야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퇴근하고 뵙는 게 좋겠다고 시간과 장소 알려달라고 했더니 저더러 낮에 본인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라 회사에 나가야 하니 낮 시간엔 안 되고 댁으로 찾아가는 건 싫다고 했더니 지금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그깟 회사가 중요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안 할 결혼을 마무리 짓는 것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다닐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굳이 저를 만나고 싶으면 6시 이후에 회사 근처로 찾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선 바로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저는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싶지도 않고 또 남친이나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든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식장과 신혼여행 취소하고 위약금 물고 예물 가계약도 전부 취소하고 남친한테 환불액 반을 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했어요. 남친은 제가 정말 파혼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지 바로 전화해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점심때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이것저것 처리할 거 많아 바쁘니까 볼 거면 회사 끝나고 당신 어머님 모시고 한꺼번에 만나자고 했고요.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상황 설명하고 결국 끝내게 됐다고 했더니 남자 동료들까지도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냐면서 저더러 차라리 잘 된 거라 생각하라고 조언하더군요.
그리고 회사 끝나고 연락 온 장소로 찾아갔더니 남친과 어머님 그리고 이모님 다 같이 있길래 잠깐 헛웃음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차라리 한꺼번에 상대하고 깔끔하게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뭐가 그리 급하신지 바로 본론 꺼내시더군요. 시어머니, 넌 도대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우리과 하루 종일 발품 팔아서 고른 거니 이것보다 괜찮은 건 없을 거다. 가전이라는 게 10년씩 쓰는 거고 큰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야 해서 나중에 애기 낳고 살림 커지고 이사 갈 때까지도 다 생각해서 고른 거다. 저 혼수 리스트라며 보내주신 걸 보니 저희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가전 오래 쓰는 건 제 나이 정도 된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에 집도 빌라에 전세고 거기에 빚까지 안고 시작하는 입장인데 10년 후까지 내다보며 사치스럽게 시작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혼수로 이 정도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대출을 안 받고 집 구하는데 돈을 더 썼을 거예요. 저는 거침없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발품을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발품 받았다고 하는 게 아무 매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최신의 최대 사이즈 제품 고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그래? 그럼 그게 정 마음에 안 들면 예단만 보내고 너희 살림은 알아서 해라. 나야 뭐 예단 안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 눈이 있으니 그 정도 하는 것이 너희한테도 좋을 거다. 상견례 때 이미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예단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주변 사람들 눈엔 그렇게 신경 쓰이시고 당장의 며느리가 돼서 한 가족이 될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는 신경이 안 쓰이시나 봐요. 저는 집값으로 정확하게 반 보태고 거기에 대출까지 같이 갚아야 하는 마당에 시댁으로 예단 보내고 초호화 혼수까지 해가면서 결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니까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나오면서 서로 말도 제대로 안 맞춘 건지 남친은 예단을 해도 된다, 혼수는 반반하겠다, 집 대출금은 자기 혼자서 다 갚겠다고 하고 또 시어머니는 예단만 하고 혼수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시이모는 전세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 거니까 같이 대출금 갚아가면서 살아라 하고 이건 무슨 참나. 하여튼 다들 하고 싶은 말들만 마구 떠들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만남이라고는 해도 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는 않아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었는데 점점 들으나 마나 한 소리만 계속 되풀이하니까 저도 정말이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사온다고 해도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일하느라 피곤한 사람 의미 없이 붙잡지 마시고 그쪽에서 해야 할 정리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오빠한테 부탁 있어. 우리 집 앞에서는 오빠한테 다른 말 나오는 일 없도록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 오빠도 오빠네 집안에서 나한테 말 나오는 말 없도록 마무리 좀 잘 지어줘.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죠. 집에 들어와 보니 그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그댁 아드님은 저희가 1억 넘게 들여서 사위로 삼을 만큼 대단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여자 찾아보시지요. 남친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전화를 하는데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전혀 없고요. 하여튼 남친에게서 오는 전화는 자꾸 오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저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이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조언들은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같이 화내주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꼭 써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게다가 여러분들께서도 헤어지는 게 낫다고 해주시니 저도 제대로 행동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파혼하면 많이 힘들 것 같고 또 주변에서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저처럼 주위 시선이나 평판이 겁나서 그냥 참고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 계신다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관심과 조언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